바다새, 신천홍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이제 이 바다새가 갈라파고스 섬에 과학자가 갔더니 새들이 많이 죽어있고 막 신음하고 있어. 왜 그런가? 얘들 실험에 데려가서 그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 바다새들이 먹인 줄 알고 그냥 삼키어 먹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남생이는 이 플라스틱 조각이 몸에 어렸을 때 끼어서 이 다른 점 몸이 커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기억이 됐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짐승은 이 플라스틱 통에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머리를 못 뺐을까요? 자, 우리 인류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이 일회용으로 썼던 것들이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썼지만은 이와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분해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자연 동물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침묵의 살인자, 미세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비닐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아주 잘게 부서지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좀 사먹는 이 생수 있잖아요. 생수에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수돗물의 80%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마시고 있는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내 몸을 병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에도, 왜? 소금은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남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바닷물 속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떠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무려, 우리 각자 신용카드 가지고 계세요? 신용카드 한 장 분량만큼을 우리가 매주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고. 근데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으려고 먹겠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버린 그 플라스틱이 아주 잘게 불로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고, 그것을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먹고 작은 물고기 먹고, 우리들이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저 고등어, 갈치, 생선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금 속에도 들어있고 물 속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는 플라스틱,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매주 먹고 있습니다. 참 미련하죠, 인간이. 자기가 쓰고 버린 것도 자기가 먹고. 이것은 인과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자, 1970년까지 이 지구상의 인류는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태 자원을 가지고 쓰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2019년에 보니까 지구상의 76억 인구가 지구상에서 제공되는 생태 자원을 살려고 보니까 7월 29일이면 땡 종을 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1970년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 모든 자원을 가지고 먹고 남았어. 근데 2019년 되니까 7월 29일이면 지구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태 자원을 다 쓰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7월 29일에 쓰고 없으면 7월 30일부터는 내년 거, 내후년 걸 우리가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금 거덜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손들을 생각하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지구에게
지금 지난 1세기, 2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성찰하고 참여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의 내일은 따라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도 1.5도씩 상승해. 지난 100년 동안 이미 1도씨는 상승했고 0.5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이것은 고통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건 좀 그러는데 이런 큰 그 투명한 유리 비커에다가 물을 탁 담고 거기다 개구리를 한마리 탁 넣어줬어요. 개구리가 물을 좋아하니까 물속에서 좋다 했는데 개구리 밑에 이 분전등이라고 하는 그 알코올 램프를 거기다 딱 갖다 놓고 1초에 0.017도씩 올라가게 온도 올라가게 불을 조절을 해놨어요. 1초에 0.017도씩인가 뭐 우리는 분간도 못하겠죠. 근데 이 개구리는 아이 좋다고 놀았어. 2시간 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얘가 삶아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의 용어인데,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펄펄 끓고 있는 물에다가 개구리 집으면 뜨거워 개구리가 뛰어나갈 거예요. 순간적으로 튀어나갈 거라고. 뜨거우니까. 근데 왼쪽에 이제 여기다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주면 그 밑에다가 알코올을 램프를 해서 0.01초 해도 이것이 올라가는 게 우리는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젖어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온도가 올라간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제 그렇게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석탄, 석유에서 이제 과학 문명으로 물질 문명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편리함에 취하다가 편리함 이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챙겨야 될 걸 챙기지 못하고 살펴야 될 걸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위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실생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느끼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차렸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해보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100년 동안 1도씩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소태단 대종사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이 모양으로만 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비말이 안 나오게 제가 저만 말할게요.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는 것은 과학 문명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그런 과학 문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맞는 답이야.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좀 존절하게 절도 있게 이 과학 문명을 사용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일회용품 마음껏 막 쓰고 전기도 마음껏 막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남아메리카 인디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크리킨디 새 이야기. 이 새가 아주 요만한 그 벌만한 새, 그래서 벌새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킨 이름이 크리킨디야. 근데 이 숲속에 불이 났어요. 큰 동물들이 불이야 하면서 다 도망가. 그런데 이 벌새는 자기 부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먹고 와서 불을 끈다고 거기다 갖다 부르는 거예요. 자, 저 숲이 큰 불이 나는데 이 콩만한 벌새가 그 부리에 와서 불에다 물 담아가지고 와서 불을 끈다고 그게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가면서 손가락 째르면서 되지도 않는 짓 하고 있다고 손가락 조소하면서 다 도망가. 너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불 끄겠어? 그러니까 이 크리킨디 벌새가 하는 이야기야.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갈 때에 이 콩만한 벌새가 그 거대한 불길 앞에서 자기 부리의 물을 머금고 와서 불을 끄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벌새의 그 한 모금의 그 부리의 물이 그 불 끄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있을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여기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그 바람을 일으킨 데는 이 크리키드 벌새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100년 전에 수도단 대종사께서 정신개벽, 마음 공부를 통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학, 물질 개벽 시대의 과학 문명을 잘 선용하라고 하는 지혜를 갖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못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그런 저 크리킨데와 같이 저 벌새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각자 처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금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불교 기후 행동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지금 불이 났다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그렇게 아주 이 자본의 시대는, 자본이라고 하는 뭡니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한 생산을 통해서 또 그것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자꾸 순환시켜가지고 끝없는 그 욕망을 이렇게 채워온 그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그런 위기 시대에 우리 종교는 우리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그렇게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 더불어서 우리 개교표로 시작한 100년 전의 원불교가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이 그 표에 이걸 높이,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실천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여하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불을 끄기, 지구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는 벌새처럼 우리는 저 4가지로 저렇게 좀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 보은, 일상수. 우리 일상수행법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저 대각전에 저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우리 원불교인의 그 약속을 내서 이렇게 오늘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못 받으시면 나가시면 받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지구 살림을 위해서 우리 원불교인에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실천을 나도 원불교 기후행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그 명단을 넣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1.5도씩, 스톱 1.5도씩, 1.5도씩 상승 이내로 우리가 막자는 건데 0.5도씩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대로 살면은 7년 5개월밖에, 7년 4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몽땅 초록교당. 초록교당은 이와 같이 천지보온을 실천하는 교당들이 다 같이 대자라고 저희가 지금 원불교 환경대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30개 교당이 초록교당에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백 원불교는 이건 이따 실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기후학교 프로그램을 6월달에서 7월 3일까지 했어요. 10번에 걸쳐서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적에서 교육을 10번에 걸쳐서 하고 7월 3일날 원불교 기후행동 이렇게 이제 가칭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31개 개관 교당이 일주일씩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330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체 원불교 기관 교당 전체 교도님들이 그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원불교가 이 천지보온 활동을 통해서 교법 실천도 되고 지구도 살리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시겠죠? 네, 꼭 해야 되겠죠? 경산 종사님께서 3덜운동 이 법문을 해주셨어요. 적을수록 좋다. 첫 번째, 덜 쓰고
우리는 써도 너무 많이 써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쓰게 되면 지구가 3.7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영국의 그 NGO 단체에서 전 세계에 지금 기후가 1도씨가 올랐는데 이렇게 기후 올리는 데에 앞장선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기후악당 국가 이렇게 붙였어요. 기후악당 국가 4나라를 발표했는데 영국의 그 NGO 단체에서 그 4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4나라가 2016년도에 발표된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기후악당이라고 했어요. 악당.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적을수록 좋다. 덜 쓰자는 이야기. 우리 어른들은 아주 악재 쓰시잖아요. 그죠? 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휴지도 막 갖다 써요. 휴지대도 우리가 손수건 쓰잖아요. 우리가 물티슈 좋잖아요. 한번 싹 닦아. 물티슈가 또 이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것이 저 바다로 가면 그 잘게 무슨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그것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이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가 우리들 식탁에 올라온다는 이야기. 결국은 내가 버린 것을 내가 먹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화장실 가서 우리가 볼일 보면 그걸 잘 또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밭에 뿌려서 그렇게 순환하는 그 자연 순환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이런 순환은 잘못된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돌아오는 것은. 그렇죠? 덜 쓰고 일회용품 덜 쓰고 플라스틱 덜 쓰고 두 번째 덜 만들자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소비를 하게만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내가 많이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포장지 비닐봉지에 다 담아주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죠? 우리 교도님들은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덜 만들기, 우리가 안 쓰면 만들질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덜 개발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덜 개발하자. 그래서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자고 하는 3덜 운동을 경산 성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본문으로. 우리가 실식품 18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작은 연필 도막 한 도막 종이 한 조각도 아껴 쓰셨어요. 그 법문이 실식품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사례를 잘 받들어서 실천하는 교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구살림 3덜 운동의 실천 예를 보세요. 우리가 전기 기구를 보면 지금 이렇게 끄고 켜는 것이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뼈 쪽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뽑아둬야 돼. 대기 전력이 있는 거고 이것은 뽑지 않아도 대기 전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 가면 그 TV 있잖아요. TV 보면 뒤에 셋톱박스가 있어요. 이 셋톱박스는 우리가 1년 12달 다 꼽아놓고 안 꺼. 근데 저 셋톱박스가 대기 전력이 제일 많은 겁니다. 보세요. 인터넷 마찬가지고 에어컨보다도 이런 셋톱박스가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여기를 보셔서 뭘 하자는 거냐? 안 쓸 때는 전기를 뽑아놓잖아요. 플러그를 뽑아놓고 그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 스스로 전기가 차단이 되니까 안 뽑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것은 뽑아야 돼. 아시겠죠? 네. 자, 3덜 운동 실천 사례를 또 하나를 보면 장성교당 교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천주보 목표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종이컵 쓰지 말고 이런 자기 개인 컵을 들고 다니십시다.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 교도님이 당신은 이제 평상시에는 늘 경로당에 다니신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 경로당에 가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커피 가서 마시잖아요, 종이컵으로. 당신이 제안을 했대요. 이 스테인리스 물컵을 당신이 50개를 딱 사다가 이사를 했답니다. 우리가 지구 살리기 위해서 종이컵을 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이 경로당에 가서 저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도 종이컵 안 쓰고 이렇게 자기 개인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일회용 휴지들 쓰고 이렇게 손수건 들고 다니고 이런 운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동네 교당, 오른쪽 동네 교당에 가봤더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프랑카드 이렇게 다 수거하잖아요. 다 쓴 것들은 그것을 거기 가서 이렇게 얻어다가 또 본공에서 동네 교당 지하에다가 미싱을 6대를 갖다 놓고 이 시장 바구니를 프랑카드를 얻어다가 이제 세탁해가지고 사이즈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시더라고요. 시장 바구니 써보자.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회용품 대신에 이렇게 개인 물병을 좀 들고 다닙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봉지 대신에 시장 바구니를 우리가 들고 다닙시다. 물티슈 대신에 우리가 손수건을 좀 사용합시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잖아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는데, 육식도 좀 적절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채식 위주로 식단을 좀 하고 한 번씩 그러니까 육식을 좀 하자. 어느 저기가 어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기 학생들이 아침에 딱 저기 식당에 와가지고 고기 반찬이 없으면 먹을 게 없냐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보면 먹을 게 왜 없어?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고기가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기 온실가스 이야기 했잖아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 고기를 생산하는 목축업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가 이 고기를 기르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간 숫자보다도 우리 인간이 기르는 이 축산업의 동물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 이런 되새김 동물들은 열심히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무수히 많은 방구를 껴요. 소들이 빵빵 밟고 얘들이 메탄가스예요. 이 메탄가스는 우리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되는데 20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요즘 보면 텔레비전 볼 때마다 이렇게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아. 그것도 매일 고기 먹는 방송만 해요. 근데 그 고기를 생산하는데 우리 지구 온실가스의 18%가 이 축산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공장식 축산 보세요. 아는 사람이 닭을 키운다고 그러는데 닭을 딱 보면 하림에서 병아리 조그마한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를 양계장에 딱 갖다 줘요. 그러면은 39일 키우면 치킨용, 또 40며칠 키우면 뭔용. 여기서 공장이야, 공장. 그래서 한 마리당 키운 값으로 예를 들면 500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39일 만에 치킨용 나가, 40며칠 만에 삼계탕, 35일 만에 삼계탕용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들을 그렇게 밀식해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 사료도 항생제 덩어리예요. 우리는 항생제를 일상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플까? 우리들 음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우리는 플라스틱 함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플라스틱 뚜껑하고 몸체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용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뚜껑에 있는 그 상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벗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리수거했다고 분리수거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운동을 우리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시작을 누가 했어요? 원불교, 불교당 교도님들이 집집에서 아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지금 다 비닐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보면은 거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것이 그 재활용이 되는가, 재활용이 그러면은 그걸 쓰고 나서 물에다 싹 씻어서 딱 말려가지고 모아서 버리면 실질적으로 밖으로 그 버려야 될 쓰레기 봉투, 진짜 매립된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6번째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천지보온 진리불공차, 우리가 실지불공은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수건도 들고 다니고 물병도 들고 실지불공 실지기도는 하고 진리불공 진리기도는 우리가 매달 한 차례 아니면 매일 저녁 불을 딱 끄고 내 마음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그 욕심의 노예로 살지 않았는지 내가 분리수거를 잘 했는지 한번 살펴보며 성찰하고 매월 15일에는 우리 원불교 환경연대에 딱 치면은 매월 15일 저녁 9시 30분 신고 딱 모시고 천지보온 15분 기도를 함께 합니다. 전체 우리가 휴대전화로 딱 이어서 연결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다시 알고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 그다음에 덜 만들고 덜 사용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사용했을까? 내가 사용한 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자. 나무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북일교당 교도님 중에서 나이만큼 나무심기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오고 계신 분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전국 지역에 또는 해외 네팔 포카라 교당까지 이 나무심기 운동을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RE100이라고 해서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 석유 또는 이제 그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그런 화석연료 대신에 저 바람이나 이 햇빛이나 이 태양광 풍력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RE100 운동인데 이것은 2014년도부터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교도님들이 좀 원로님들은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상표가 맨 왼쪽은 사과 한입 베어 먹은 것은 애플이라고 하는 그 휴대전화 상표예요. 이케아는 우리 주부들이 지금 막 그 가구로서 유명한 상표래요. 이케아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그렇고 BMW는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오른쪽은 스타벅스 커피 쪽인데 저 회사들이 좀 본 회사들인데 그 로고인데 공통점이 뭘까? 저 회사들이 자기들 회사의 물건을 생산하고 또 그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생산되는 사용되는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 하는 회사들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BMW에 내가 부품을 납품을 회사예요. 한국에서 아니면은 애플에 내가 납품을 해요. 그런데 저 회사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럼 너희들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기를 써서 만든 제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00% 그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RE100이라고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100% 운동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왜 그럴까? 석탄, 석유 발전소가 그와 같은 지금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의 1등 공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뭐 프랑크푸르트, 뭐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시드니, 우리가 후쿠시마, 코펜하겐 이런 도시들 우리가 들어봤어요. 저 도시들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서
원불교도 알리백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원불교의 모든 기관과 교당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쓰는 전기는 앞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겠다. 2050년까지. 지금 세계가 선언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지금 휘발유를 쓰고 아니면 디젤 경유를 쓸 텐데 2035년까지 지금 독일은 이런 석유, 디젤, 가솔린,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자동차를 2035년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생산을 안 합니다. 뭘로 갑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로 갑니다. 자동차 매연이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 이제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햇빛 교당을 했어요. 우리 북일 교당도 지붕이 있죠? 없어요? 못 하셨네요. 네. 돈이 북일 교당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데. 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를 모아서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2015년도 파리 그 유엔 기후협약 총회에 우리 원불교를 초대했어요. 원불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종교인데 한국에 있었던 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 그 교당 옥상에다 저렇게 발전소를 세우자는 것을 우리 지금 저 가운데 지금 합장하고 있는 외국인이 나이젤 크로우 박사가 유엔 기후변화 담당관인데 저분이 원불교를 초대해서 파리에서 사례 발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그때 한국에서 한 60명이 갔는데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렇게 뭐해서 다른 종나들도 갔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 가톨릭 저기 수사님이 교무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 발표하고 났더니 하와이에서 2016년도에 IUCN이라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고 4년마다 한 번씩 환경올림픽 같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나이젤 크로우 박사가 여기 와는 꼭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원불교 이름을 돌리고 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대만에서 대만 정부도 종교계가 어떻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원불교에 와서 사례 발표해달라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9월 22일 날 우리 한국의 천도교까지 5대 종단이 환경부하고 함께 MOU를 맺어서 종교인 기후선언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 지금 기행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사례를 같은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가 지금 천지보호목표를 지금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불교 천지보호목표가 굉장히 좋네요. 뭐가 좋습니까? 원불교 교리로 원불교 신자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가져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2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단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환경교육을 각 종단이 쫙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모델이 원불교 천지보호목표라고 환경부에서 너무 고마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5대 종단 수장들 모시고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종교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선언을 합시다. 그래서 9월 22일 날 우리 소태산 기념관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환경회의라고 5대 종단 천도교까지 있는데 거기에 원불교가 지금 대표예요. 그래서 소태산 기념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9월 22일 날 10시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할 테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이제 제가 우리 교우님께 다음 주 법회 이렇게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네. 자, 인류가 그동안에는 우리 인간 위주로 생활했어요. 모든 동물이 내 발 아래 있어. 우리가 다 이용할 바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저 둥그러운 모습 속에 나도 만물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지보험 15분 기도는 우리가 매월 15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17개 교당이 어제 온라인으로
천지보호 목표를 함께 했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면서 이렇게 방 안에서 법회를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들을 지금 해했습니다. 어제 우리 부천교당 교도님들이세요. 부천교당 교도님들이 지금 0.5도씩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천해서 아끼고 덜 쓰고 천지보온 실천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자, 이런 캠페인을 그 법회 날 부천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원광대 앞에 사거리입니다. 우리 그 정토 원칙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천지 기후행동 1.5도씩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1.5도씨가 뭔지 몰라. 오늘 교수님들 알으셨죠? 지난 100년 동안 1도씨가 올랐고 이제 0.5도씨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지구 온도 상승 저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이제 우리 원불교과 교수님이세요, 교무님. 이분도 자발적으로 매일 아침에 원대 사거리 이렇게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노력들이 지금 너무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지보온 15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것도 유튜브에 이제 원불교 기후행동에서 천지보온 15분 기도 치면은 이걸 그대로 딱 틀어만 놓으면 15분 딱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저녁에 활동을 하시면, 활용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구살림 원불교인의 약속은 입구에 있고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 옆에서 내가 나중에 실천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고요. 다 됐습니다. 우리 그 은퇴하신 매산 김홍철 원로교무님이신데, 이분이 그 조선일보하고 몇 년 전에 그 인터뷰를 하셨어요. 신종교연구의 대가신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그 이 신종교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다가 또 문을 닫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종교가 발전하다가 또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 그 매산 우리 원로교무님 답변이, 종교가 그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지혜와 답을 주지 못할 때에 그 종교는 문을 닫더라. 당시 그 종교 신종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런 구복과 저기에만 그 집착한 종교는 다 문을 닫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세상의 과업에 함께하지 않는 종교는 존재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지구상의 가장 급박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 기후위기고 지금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도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인류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후행동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덜 만들고 덜 쓰고 덜 개발하는 실천운동으로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할 당사자들이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란, 왜? 개벽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먼저 이 세상을 만난 우리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원불교 교도들, 원불교 개벽인들이 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원불교 교도들, 개벽인들이 이제 응답하고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